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시가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잘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강의는 사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사업가의 자세, 일단 어떤 자세로 어떠한 준비를 해서 미팅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체 음소거 해주세요. 제가 지금 조작이 안 돼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가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비즈니스이므로 나의 자세가 그 사람의 네트워크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1인 기업체이므로 나의 자세와 태도가 결국 복제와 학습을 통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영원 불변한 시스템을 이룰 수 있다.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세에 대해서는 임하는 태도도 자세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의 차이, 예를 들어서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정말 쉬운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한 끗 차이는 바로 이 자세와 이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또한 저희 비즈니스는 관계 비즈니스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또 상대방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차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사업가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거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때 따온 건데 Attitude is everything. 영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이 알파벳으로 한 건데 정말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들 삶을 100% 완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파벳 A부터 Z까지 나열을 했고 숫자 1부터 9 그리고 26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하드 워크라고 하잖아요. 힘든 일을 한다. 그 힘든 일을 한다는 알파벳을 숫자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숫자와 숫자를 다 나열을 했을 때 이게 98%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어, 지식은 96%래요. 저기 알파벳을 더했을 때. 그리고 리더십은 97%, 우리 사랑은 54%, 행운은 47%, 그리고 돈은 72%예요. 근데 에티튜드, 바로 이 자세, 이 에티켓 할 때 우리 에티튜드, 이 자세에 대해서는 1 플러스 20 플러스 플러스해서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완전 이거는 딱 이게 막 논리적이다, 이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렇게 찾아도 에티튜드라는 단어는 정말 기가 막히게 100%라는 프로테지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 중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외적 자세는 일단 첫 번째 복장이에요. 저희가 비즈니스잖아요. 1인 기업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근데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저희 비즈니스 같은 경우 네트워크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 또 더더욱 PM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포함이지만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주부 그냥 주부 애기만 보던 분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복장 하나만 딱 바꿨을 때는 완전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식장 갈 때는 늘 완전 쫙 차려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결혼식장 갈 때는 또 하나, 우리 언제 차려입고 나가세요? 동창 모임, 이런데. 어, 쫙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내가 더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딱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냥 이 복장 하나는, 정말 우리 5387이라고 55387이란 이런 뭐 이것도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가 하는 말인데 55387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55%, 38%, 7%가 결정되는 걸 말하는데 55%는 거의 외면이래요. 그리고 38%는 우리 표정,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우리 표정과 우리 말투, 그리고 나머지 7%는 본인 스킬에 비즈니스를 이룰 때 17%예요. 고작 본인 스킬, 본인 개인기가 고작 7%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외적인 데서, 그리고 본인 말투와 본인 언어에서, 본인 이 매너,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우리 네트워크 할 때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의 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하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제는 예를 들어서 어제는 90kg인 사람이면 오늘은 적어도 89.9kg는 돼야 된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처음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복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 정장 차림이 가장 좋지만 정장 차림이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단정한 그런 옷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정 관리. 표정 관리는 우리 늘 항상 얘기하는 게 미인 대칭이라고 미소를 짓고 인사를 잘 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고 미인 대칭이라고 하는데 표정은 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잘 웃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또 본인 건강 상태 때문에 그렇고, 잘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잘 웃지 않던 사람이 또 웃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PM을 하면서, 참 좋은 게 웃는 내 모습을 봤다. 원래는 잘 웃지 않았는데 웃는 내 모습을 봤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 그렇게 막 웃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웃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PM 하면서 그냥 참 많이 웃고 있더라.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PM하고 나서는 정말 잘 웃더라. 이유 없이 잘 웃더라. 이게 저는 표정에서는 정말 많은 게 나와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추천해 주러 왔는데 빚쟁이처럼 오신 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빚 받으러 오신 것처럼 한 표정과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거절해도 좋고 그냥 내가 전달을 하는데 웃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정말 이건 심리학적으로. 자, 그리고 매너. 매너는 뭐 기본이죠.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매너는 다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를 잘 하고 눈을 잘 마주치고 남의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예의 범절이잖아요. 예의 범절은 잘 아실 거라고 하고 또 여유. 이 여유는 제가 왜 적었냐면 신규 사업을 스타트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왜냐면 조급하니까. 너무 조급해요. 지금 오토십 한 명 가입하기 너무 조급하고, 지금 당장 성적을 내기도 너무 조급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어, 물론, 조급한 것과 또 간절한 거는 좀 다르거든요. 음, 너무 조급해 보이면 이분이 괜히 뭐,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괜히 딱 안 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본인 건강을 위해서 사라고 한 건데도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엇나가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왜냐면, 저희는 PM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구걸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비전을 알려주고, 우리 제품이 좋잖아요. PM 제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는 좋은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근데 PM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탁월한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유롭게 알려드리고, 전달은 제가 했지만 선택은 당신 몫이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나의 변화를 보여줬고, 이러한 제품을, 탁월한 제품을 지금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사업 설명하고 나면 있잖아요. 그분이 막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라고 안 달라게끔 하는 게 성공한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저는 설명만 했을 뿐인데 있는 제가 아는 그대로 저희 이야기와 저희 스토리와 저희 제품과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막 그럼 어떻게 하면 사면 되는지 뭘 사면 되는지 막 이렇게 어, 그런 게 성공한 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유가 좀 뭐 지금 당장 여유를 가지세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차츰 만약 내가 조급해 보인다 미팅을 하는데 엄청 조급해 보여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 말을 기억해 주시고 여유 여유 미소에서 말투에서 손 동작에서 이런 여유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언어는 늘 존댓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존대를 하고 예쁜 말을 쓰시고 어, 이러면 될 것 같고요.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대목 가방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우리 대목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목 가방에는 지금 대목백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물론 지금 신규 사업자분들 대목백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대목백이 품절된 지 오래돼서 본인 가방에 본인 가방에 늘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 설명서. 우리 책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액티바이즈 이건 도구예요. 저희 비즈니스의 도구예요. 이게 있어야 되고요. 데몬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오메가3 데몬. 가장 대표적인 데몬이 오메가3. 또 뭐가 있어요? 커피 시럼이 있잖아요. 커피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커피를 한 개, 두 개 정도 여유롭게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또 리스토레이트, 데모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샘플. 항상, 항상 샘플을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뭐 3일이든 4일이든 이렇게 해서 뭐 1부든 2부든 샘플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보상 플랜을 설명할 때 사업 우리 그 책자에다 설명해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노트 이런 정도의 준비물들은 늘 가방에 늘 우리는 걸어 다니는 그냥 1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준비물 늘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지금 갑자기 약속이 딱 잡혔어요. 그럼 대문 가방 하나 딱 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미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커피를 다 썼어요. 그럼 어째요? 들어오자마자 커피부터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대문 가방이 준비되어 있고, 어, 딱 간다 하면 뭐 다른 거 챙길 필요 없어. 그냥 대문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맘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 나갈 때도 저는 주머니에 혹은 앞에 작은 가방에 늘 샘플과 전단지와 그 설명서를 항상 지니고 다녀요. 음. 하물며 참 못해도 팜플렛 한 장이라도 넣고 다녀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애기 엄마를 만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갑자기 예뻐졌어. 뭐 먹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설명을 갑자기 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늘 준비하는 게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미인 대칭은 제가 아까 표정 관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 PM은 관계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처음 상대방을 니즈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알 수 있냐? 바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70%는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데 기여를 하고 나머지 30%는 저희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다가 무조건 우리 니즈는 어떻게 파악해요? 그분과의 대화 속에 무조건 니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한지, 여행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 아기가 아픈지, 집안에 좀 아프신 분이 계신지, 건강을 찾고 싶은지,
이거는 대화에서 나와요. 무조건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너무 나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상대방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꼭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조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로, 빠른 시간 내로 그분의 장점을 딱 캐치해서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거를 막 칭찬을 하라는 건 아니고, 어, 그분 중에 가장 장점일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미인 대칭. 그리고 내적 자세입니다. 내적 자세.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적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외적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적 자세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마음가짐이에요. 본인이 이 일에 대하는 태도, 이 일에 임하는 태도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랑. 우리 제품은 누구한테 사기를 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PM 비즈니스 자체도 마찬가지고. PM은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80%는 거의 PM이 일을 하세요. 그럼 PM 제품이 좋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먹고 너무 좋아져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고객님들을 대해 주셨으면 정말 큰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니까, 사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뭐 오토십 하나, 그 오토십 하나 하겠다고 그 돈 벌겠다고 돈 그러는 것보다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제품을 전달하고 이 비전을 전달할 때 정말 그 이상의, 어, 그 이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꼭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확고한 비전과 목표 설정. 저희 비즈니스는 정말 신기하게 꿈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PM을 하는지. 물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뭐 하긴 하겠죠. 제품이 좋으니까 나도 좋으니까 너도 먹고, 너도 좋으니까 나도 먹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확고한 꿈이 딱 있을 때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직급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내가 왜 이번 달 SM 직급을 가야 되고, 왜 이번 달 MM 직급을 가야 되고, 왜 IMM 직급을 가야 되는지, IMM 직급을 가고 나면 그 뒤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이거는 본인 스폰서들이 항상 그려드릴 거고, 그려드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 본인이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 때문에 이 PM을 접했지? 나는 돈 때문에 했나?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했나? 그럼 지금 여행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뭔가 본인이 뭘 위해서 했으면 나는 건강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이 최고의 건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건강을 도와드리는, 건강해지는 거를 도와드리는,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이 이랬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얼마를 벌겠다. 나는 이번 달 100만 원 벌 거야. 그러면 100만 원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고 100만 원에 맞는 행동이 나올 거예요. 나는 이번 달에 PT 직급을 가겠다. 그러면 PT에 맞는 목표 설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PT에 맞는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이번 달에 5명을 가입시킬 거야. 그러면 그 5명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늘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목표는 크게 잡아라, 크게 잡아라. 근데 크게 잡는 것도 너무 좋지만 본인 지금 상황에 맞게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래요. 빨리 가고 싶은데 발은 바닥에 딱 붙어 있어. 움직이지는 않고 빨리는 가고 싶고 그런 일은 없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PM은 정말 공평한 비즈니스예요. 자, 목표 설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정말 떠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일을 해도 다 떠날 수 없어요. 된다 해야 더 잘 되지. 될까 하면 될까요?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잘 몰라요. 되겠나? 나도 나를 의심하고 안 돼. 이건 내가 안 돼. 내가 못 해. 이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된다. 된다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정말 신기한 법칙이 있는데, 우주에서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된다, 된다, 된다 하면 안 되는 것도 된대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본인이 본인을 믿어야지 누가 본인을 믿어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믿어야 돼요.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이걸 한번 되새겨보세요. 나는 무조건 된다. 그리고 순도 100%라고 얘기를 한 거는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물론 똑똑하신 분도 많고 고학력인 분도 많고 능력자분은 너무 많지만 없는 것을 지어내지는 말라. PM은 정말 굳이 막 이렇게 거창하게 없는 것도 지어낼 필요가 없는 그런 브랜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면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 스폰서를 동행하든지 세미나에 초대하든지 더 잘 아시는 분들을 앞에 앉혀놓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초기 사업자분들은 있잖아요.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시작해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에 누구 뭐 더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올게요. 혹은 그러면 우리 세미나가 있는데 더 잘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배워나가고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 이 열정은 이 열정이 없으면 저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사람인지라 열정이 365일 24시간 동안 불타오르면 심장이 고장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정이 딱 올라왔을 때 사람인지라 우리 왜 열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쟁개비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있잖아요. 쟁개비 열정도 쟁개비 열정을 했어요. 쉬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3일 동안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3일 동안 열정이 막 올랐어. 그러면 3일마다 한 번씩 열정을 넣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3일마다. 그죠?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음. 그리고 나서 자신감. 신규분들은 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또 있기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너무, 너무 과하고, 본인만의 자신감을 딱 찾으면 되는데, 만약 나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뭘 하시면 되냐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PM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보상 플랜 좀 더 공부하고, 혹은 책을 좀 보고, 마음의 양식을 키운다고 하죠. 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좀 아프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제품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유튜브 한 편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 한 편을 보고, 이런 좋은 내용들을, 내가 아는 만큼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혹은 또 모르면 스폰서과 소통. 그래서 항상 미팅을 갈 때 초기 사업자분들은 구rop장님, 스폰서님, 오늘 이런 분을 만나는데, 왜냐면 이런 분이 어떻게 하고 본인 이력을 다 아실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규 사업자들은 꼭 스폰서와의 소통을 많이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면 내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고, 더불어 존경도 받고, 신뢰도 얻고, 믿음도 얻어요. 음. 이거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 팁,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에 대해서 팁이요. 나의 자세를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이다. 보통 분들은 제가 이거 나의 자세를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이다라는 표현이 솔선수범이란 뜻인 거예요. 음. 본인도 우리 많은 이거는 거의 리더 트레이닝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항상 솔선수범을 해라는 거예요. 본인도 못하면서 파트너가 하길 바란다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리더라면 본인부터, 사업가라면 본인부터 일단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어떠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본인부터 이런 자세가 딱 세팅이 되고 그리고 나서 파트너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복지 사업이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본인의 그런 버릇, 뭐
뭐 안 좋은 버릇도 있고 좋은 버릇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가면 점점 스폰서 닮아간다. 모습이 스폰서 닮아간다.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PM 안에서는 스폰서가 굉장히 많이 닮아갈 거예요. 그게 어, 같이 물들어 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바꿔보세요. 본인이 노력이 먼저 선행이다. 그리고 나는 스폰서한테 어떤 파트너인가? 어, 사실은 이거는 스폰서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본인 스폰서는 초창기 지금 사업을 함께 시작한 스폰서라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스폰서를 정말 어, 있으나 없으나라는 같은 그런 존재로 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스폰서는 스폰서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본인이 스폰서에 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파트너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적은 게 다운 파트너를 보며 생각이 필요하다. 본인이 스폰서한테 어떻게 대하잖아요. 파트너도 본인한테 똑같이 대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복제 사업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꼭 스폰서가 뭐 저희 스폰서를 막 신처럼 모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고 스폰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스폰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 스폰서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면 뭐 모른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너는 스폰서인데 왜 그것도 모르냐. 뭐 사업을 했는데 왜 그것도 몰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이나 "왜 뭐 이 우리 저기 스폰서는 저거 해 주는데 우리 스폰서 왜 이것도 안 해 주냐." 막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불평 불만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의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해야 된다. 시스템은 정말 중요해요. 시스템. 내가 먼저 시스템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파트너들 이 시스템에 넣어 주시면 쉽잖아요. 편히 우리 쉽게 정말 속된 말로 너무 쉬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초창기 사업자들은 팀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때는 본인이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 파트너들 아세요? 좀 사이가 좀 좋거나 관계가 좀 좋으면 본인 말을 안 들으세요. 정말 신기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인들은 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했던 말인데 내가 수십 번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다른 사람이 한 마디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와 그랬다더라. 맞아. 그래. 어." 그랬어. 맞아. 그렇게 해야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어 볼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호일러 법칙이라고 하죠. 스폰서를 활용해도 좋고 옆펀서죠. 남의 스폰서 또 혹은 좀 이제 성공한 사업자분들의 이런 어 성공 스토리 뭐 이런 등등 호일러 법칙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여기 안에 넣어 주면 돼요. 내가 지금 뭐 PM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미팅 한 번 할 때 4 시간, 5 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사람들이잖아요. 1 시간 내로 미팅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 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줌 미팅도 마찬가지고 신규 초보 사업자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 방법 모르겠다. 그럼 줌 미팅 들어와. 모르겠다. 우리 매주 일요일 날 마곡센터에서 사업 설명회가 열리잖아요. 잘 모르겠어. 그럼 나는 지금 설명이 잘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들어볼까? 잘하는 사람 거 들어볼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잘하면 정말 거의 한 뭐 70%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스폰서가 있는 곳에 또 세미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어 시스템에 복종 아닌 순종. 대신 본인이 먼저 시스템에 항상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리더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템.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대중 속에 있다가 결국 대중을 이끈다고 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었어요. 내가 우리 본사 세미나에 있었어요. 우리 마곡센터 세미나에 있었어요. 줌 미팅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를 했어요. 결국은 어때요? 대중 속에 있다가 내가 이 대중을 이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중 속에 들어왔어요. 한 명. 한 명 초대를 해서 지금 내 팀이 10 명이 되고 100 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은 이 그룹 이 10 명의 10명 그룹의 팀장이신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만 명이 되었어요. 본인은 이 만 명 그룹의 그룹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대중 속에 있다가 결국 대중을 이끈다. 자,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자세와 태도. 정확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시스템 참여도 하고 시스템의 중요성도 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생각도 하고 언어, 행동, 습관, 운명. 이거는 제가 아까 거기서 아까 위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예쁜 말로 그리고 행동. 움직인다. 내 몸으로 움직인다. 자, 사업 설명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할 때 뭘 설명할까요? 뭐 준비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데모백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러면 데모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만났어. 만났는데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말을 떼야 되는 건지, 또 이런 것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 사실은 사업 설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우리 이 네트워크,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도 너무 많고, 좋은 회사도 너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뭐 피해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것도 많고, 또 한두 번은 다 건강기능식품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한 방이 필요해요. 이게 빡 오는 그 한 방이. 저는 그게 본인 자신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전도 좋고요, 경험도 좋고요, 지식도 좋고요, 자신감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인 거예요, 본인. 음. 본인은 1인 기업가고, 1인 기업체고, 걸어 다니는 PM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꼭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신을 변화시켜라.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보다 예뻐진 나, 음. 어제보다 달라진 나의 모습. 일단 변화가 딱 하면, 뭐지? 요즘 좀 달라 보이네?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웃고 다녀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어. 그리고 얼굴색이 굉장히 어두우신 분이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얼굴이 왜 이리 예뻐진 거야? 뭐 했어? 얼굴에 뭐 먹어? 살이 빠졌어요. 어떻게 뺀 거야? 뭐 한 거야?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리고 또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이 비전, 변화를 딱 보여주고 나서 그럼 내가 어 한번 하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날까?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으면 어때요? 쫙 예쁜 단정된 모습으로 우리 총알 장전 데모백을 들고 정확히 비즈니스답게 집에서 막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추리닝 이런 자세가 말고 깔끔한 옷으로 입고 딱 비즈니스 자세로 해서 비전 설명하는 거예요. 비전 설명 우리 PM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또 나의 경험이라는 게 나의 비포 애프터잖아요. 나는 어제는 이랬고 오늘 이래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거기에 공부를 한 내용 조금씩 공부를 하면 이제 쌓일 거잖아요. 그런 지식.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이고 이거는 무조건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된다고 믿어. 될 거야. 당신도 날 믿어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 설명의 네 가지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네 가지 요소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성공의 네 가지 요소 중에는 첫 번째는 명단 작성을 했어요. 명단 작성을 했어요. 그죠? 누구누구를 만나야지. 명단 작성을 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1대1 미팅도 초대고요. 1대3, 1대2 미팅도 초대고요. 세미나도 초대고요. 그룹 미팅도 초대고요. 줌 미팅도 초대해요. 회사 한 달에 한 번 독일 PM에서, PM 코리아에서 하는 큰 행사,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초대고요.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1대1 미팅을 가장 많이 하겠죠. 처음엔 테이블 미팅을 많이 할 테니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큰 데로 초대를 하고 또 더 큰 데로 초대를 한 단계. 본인이 미팅을 했으면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줌 미팅 들어와 보실래요?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곡센터 우리 센터 한번 와 보실래요? 또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하는데 한번 와 보실래요?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아이 스토리를 꼭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스토리를 3분 내로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이랬다. 나는 여기에 비전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꼭 아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은 나의 아이 스토리에서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아이 스토리를 많이 들으라고 하냐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스토리로 시작했고 저 사람은 저 스토리로 시작했고 우리 왜 세미나 할 때 지금은 거의 교육 준비팅이지만 세미나 같은 장소에 이렇게 성공 스토리 이런 거 들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그분의 장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래 했구나. 그럼 이게 나랑 또 맞아 보이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 볼까?'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 아이스토리, 본인의 아이스토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왜 시작했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책 마음의 양식이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파이프라인 우화, 다음 새로운 백망산자, 그리고 프로슈머 마케팅 이 세 책은 읽으면 참 좋은 책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 뒀어요. 자 그리고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ABO를 통한 복제 사람들이 오토십을 생각했을 때 오토십이 뭐 오토지 한 명이 그 오토지 한 명 103 점에서 "언제 해서 내가 IMM 되고 언제 해서 PT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걸 6 단계로 제가 6 단계지만 이게 6주 플랜이거든요. 어떻게 PT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복제 비즈니스잖아요. 첫 번째 단계 1 주차에 제가 3 명을 추천을 했어요. 대신 이 3 명을 추천해서 여러분들은 물론 능력자분들은 더 4 명도 하고 5 명도 하지만 제가 3 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3 명을 추천했어요. 그럼 이 3 명을 최선 우리 제품은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 일 주일 내로 결과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추천했으면 일요일쯤에는 이분이 효과를 보게끔. 그러면 2 주차에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 효과를 본 3 명이 똑같이 3 명을 추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돼요? 9 명이 돼요. 본인 그룹은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2 명. 본인 포함 13 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2 주차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때요? 케어해야 되죠. 또 최상의 효과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서 뭐 효과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 사이에 우리 오토십 또 들어올 거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최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토십은 수없이 들어와요 지금. 어떤 분들이 10개 할 수도 있고요. 3 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3 단계에 이분들도 똑같이 관리를 잘 관리는 일 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일 주일 딱 보면 저희는 거의 뭐 한 잔만 먹어도 느낌을 빡 오니까 일 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3 단계는 또 3 명씩 하면 27 명 27 명이 되는 거예요. 4 단계는 81 명이 되고요. 5 주 차에는 243 명이 돼요. 그리고 6 주 차에는 729 명이에요. 그럼 본인 지금 그룹에는 몇 명이 된지 아세요? 1,092 명이 되었어요. 1,092 명이랑 오토십만. 저는 이 액티바이저도 안 넣었고요. 풀세트도 안 넣었고요. 뭐 단품도 안 넣었어요. 지금 뮤노겐 오메가3 다 안 넣었어요. 103 점, 100 점으로 계산했을 때 그냥 100 점 103 점도 3 점도 뺐어요. 100 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10만 9,200 점 6주 플랜이에요. 6주 만에 본인은 지금 PT에 오신 거예요. 오토십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한 명 한 명의 오토십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다 액티바이트 단품 추가했어요. 오메가3 추가했어요. 뮤노겐 추가했어요.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자, 네라인. 네라인 했을 때 보세요. 차이를 보세요, 여러분. 6 단계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729 명. 이쪽에 4명 했는데 차이가 몇 명이에요? 3천 몇 명 차이가 나요. 3천 몇 명. 3,200명 차이인 거예요. 본인 산하는 5천 몇 명이 됐어요. 그럼 뭐 돼요? 월 사천대 GPT가 된 거예요. 다섯 라인은 보세요. 15,000 명이에요. 몇 배예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오토십이에요. 이거는 only 오토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네트워크의 정통이잖아요. 네트워크의 정통. 근데 PM은 다른 네트워크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PM은 되더라. 복제가 빠르더라. 정말 복제가 여러분 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복제가 빠르잖아요. 정말 빨라요. 오늘 이렇게 오늘 여기 세미나 참석하고 가는 길에 오토시 가입하고요. 자기 전에 한번 가입하고요. 이런 일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봤고요. 그러면 이대로 이 5 명을 추천했을 때 6 단계 6 주까지 가면 본인은 월 1억이 CL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오토십인데.
근데 5명만 하나요? 우리 능력자분들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직대 늘려라. 직대 많이 하세요. 직대 오토십 늘리세요. 오토십 늘리고 오토십의 소개를 유도하세요. 소개를 이루게끔 효과를 보게 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 10명 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10명 하면 두 번째 2주에 바로 100명이고 세 번째 1000명, 10,000명, 10만, 100만 명이네요. 와, 대박. 이 숫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죠? 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토십이 너무 중요해요. 오토십 한 명 한 명. 또 이 한 명을 효과 확실히 보게끔. 확실히 봐서 이분 스스로 입을 열게끔. 이게 우리 PM의 정석이에요. 오토십. 이번 달은 오토십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걸 제가 뒤에서 왜 때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오토십에다가 뭘 많이 드세요? 액티바이저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오토십만 한 게 아니고 이 6레벨 보너스, 우리 6레벨 보너스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1레벨에 제가 5명을 추천했어요. 우리는 5, 3, 3, 3, 5, 2%테지로 봤잖아요. 6세대까지. 1레벨에 5명 추천했을 때 저에게 오는 게 675명. 왜냐면 QM 기간을 패스하고 수습 기간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5명이면 어때요? 나는 매니저 유지가 되죠. 그죠? 1레벨 675점이 저에게 오는 6세대 보너스가 22,376원이래요. 그럼 2레벨 25명 됐을 때 67,000원, 3레벨 33만 5천원, 4레벨 167만 8,270원, 5레벨에는 1,398만 5,155원, 6레벨은 6,992만 5,781원. 이거는 only 6세대 보너스예요. 저는 6세대 보너스, 지금 리더십 보너스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뭐가 된다 했어요? CL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6레벨 보너스만 8,600만 원이에요. 리더십은 또 얼마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5라인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CL이고 5라인이 PT면, 와, 이거는 계산이 제가 CL을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분명 월 1억대라고, 월 1억이라고 했는데, CL은 월 1억이 아니네요. 그 이상이네요. 그죠? 매덕이 되겠네요. 리더십까지 플러스 되면. 6세대만 8,600만 원인데. 오토십의 액티바이즈 한계 값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한계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웬만해서는 오토십에 액티바이즈 3개가 들어가요. 199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상의 돈인 거죠. 근데 또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무조건 들어오면 오토십 풀세트예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도 하죠.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하죠. 또 이왕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으면 나도 바로 사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토지 풀셋으로 나가요. 맞아 아니에요? QM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오토지 풀셋으로 나가면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분들은 있잖아요. 오토시 풀셋, 오토시 풀셋으로 복제를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고, 자, 아까 제가 이번 달에는 오토십을 많이 해야 돼요. 오토십을 많이 복제를 해야 돼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지금 벌써부터 이 3가지 여행 보너스가 시작이 됐어요. 3가지 아니고 뭐 PT 인정식까지, PT 인정식 제가 뺐어요. PT 인정식까지 있으면 4가지인 거예요. 이미 8월 달에 우리 윈터 리더십이 시작이 됐어요. 윈터 리더십은 매년 12월 달에 베를린,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데, 베를린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제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더 미팅을 하면서, 회사 직원께 여쭤봤는데, 이번에 왜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베를린만 갔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베를린에 직항 비행기가 있어서 베를린만 갔었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유럽 지역은 가지 않을까요?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마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뭐 또 프라하나 스위스나 뭐 이쪽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여행사와 미팅 중이니까 다른 곳을 한 번 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또 유럽 여행이 시작되니까 12월 유럽 여행 그럼 어떻게 가냐? 8, 9, 10월. 8, 9, 10월.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 중에서 2개월 VP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개월.
8월 달, 9월 달 하셔도 되고요. 8월 달, 10월 달 하셔도 되고요. 9월 달, 10월 달 하셔도 돼요. VP 직급. 그리고 11월 달에는 무조건 VP를 컨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번이죠. 4개월 중에 3번만 하면 되는 거죠. 11월은 무조건 VP. 그러면 언제 가세요? 12월에. 이게 가장 빠른 여행 보너스예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달려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이 윈터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 지금 달려서 윈터 리더십이 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덤으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덤으로 오는 게 3월 모로코 월드 투어예요. 이 월드 투어는 어떻게 가냐면 VP 2번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까 12월 8, 9, 10월 중에 VP 2번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VP 2번을 하시는데 VP 2번을 할 때 두 라인 우리 VP는 SM 3라인으로 가잖아요. 그 중에 두 라인이 IMM 직급을 하시면 돼요. 2번. 여러분들이 VP 2번 할 때 사나 파트너 두 라인이 IMM을 2번 하시면 윈터 리더십 땄죠? 그냥 자연스럽게 모로코 월드 투어고 당첨되는 거예요. 이 월드 투어는 PM사에서 가장 최고가의 여행 보너스예요. 인당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보너스거든요. 공짜예요. 완전 공짜예요. 단 한 푼도 들지 않고요. 윈터 리셉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그래도 뭐 60만 원, 70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월드 투어는 전 모든 일정 자기 부담금 1도 없어요. 대신 부부 패키지가 가능해요. 부부는 남편분 혹은 와이프분 부부 패키지 배우자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지만 티켓을 살 돈도 안 된다. 그 정도 자기 부담금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12월 윈터 리더십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모로코와 한 방에 달성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 그리고 11월 라스베가스. 우리 9월 달에 또 1년 중에 연중 행사가 시작되죠. 왜 때문에 시작돼요? 라스베가스 때문에 시작돼요. 라스베가스는 11월 달에 가는데 7월, 8월, 9월 중에 7월, 8월, 9월 중에 PT를 한 번 달성하는 거예요. 7, 8, 9월. 그러면 지금 현재 VP, IMM, VP, EVP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어떤 걸 도전하셔야 돼요? 9월 달 액션팩 달에 지금 오토십을 많이 모아야 되는 이유가 PM에서는 구매 제한이 많아요. 구매 제한 정말 많기 때문에 오토십이 많아야 오토십이 많아야 이분들이 드시고 좋아서 추천을 하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직급 가게끔 도와주면 또 어때요? 9월 달에 모든 매출이 또 몰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PT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9월 달에 PT 조전을 하시고 10월 달에는 EVP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PT 인증 시간 있잖아요. 2번 컨펌을 해야 PT 인증 시 우리 두바이나 프랑스 니스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회장님의 60세 환갑 잔치, 60세 생일 파티예요. 그래서 60세 생일 파티를 하는데 나는 전 세계의 PT 사장님들을, PT 이상 사장님들을 나의 파트너님들을 함께 모셔서 나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할 거다. 그래서 한 번이면 된다. 이 자격 조건을 다운시킨 거예요. 이런 회사 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 라스베가스 호텔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리더 미팅 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그 호텔 이름이 시저스 팰리스.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팰리스예요. 우리는 11월 10일 날 대한민국에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총 비행기가 3대가 갈 건데 어 우리는 로스앤젤스로 갈 거예요. LA로 갈 거예요. LA로 가서 좀 뭐 하루 놀다가 두 번째 날 라스베가스로 출발을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또 뭐 행사하고 파티 하나, 둘, 3개 정도 파티가 있을 거예요. 파티하고 또 미국 비즈니스 콩그레스, 비즈니스 아카데미, 미국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참석할 거고 함께 그리고 나서 또 라스베가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라스베가스에서 LA로 가셔서 하루 더 묵다가 오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일정이 지금 다 짜여져 나왔더라고요. 이건 9월 달에 7, 8, 9월 7월은 이미 지나갔고 8월은 현재 진행 중이고 9월 달에 라스베가스를 도전하시면 11월 달에 우리 라스베가스를 9월 달에 PT를 도전하시면
11월 달에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다. 또 뒤에 뭐 PT 인증식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여행 보너스를 말씀하실 때, 다음 여행 보너스 안내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8월 달에 오토십을 많이 늘리는데 집중을 하자. 제가 아까 오토십의 복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십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3조 모여서 언제 되느냐 하지만 이렇게 복제가 잘 이루어지면 소개가 소개를 유도하면 6주 만에도 PT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오토십 플러스 액티바이즈 하면 6주 만에 6세대만 이만큼 나온다는 8,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토지 플러스 액티바이즈 3개 199점. 이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이 199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혼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 이 두 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 199점으로 또 어떤 팀들은 무조건 오토지 풀세트로 복제를 하시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오토지 풀세트로 했을 때는 얼마 만에 PT가 나오는지, 1주 만에, 2주 만에 어떻게 나오는지 5명씩 깔았을 때 그것도 또 한번 오토지 풀셋 많이 하시는 팀에서는 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 공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